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저번 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배워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배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이 지금 보이죠? 지금 스크린에 보면 봄꽃 세상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학생들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이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고 오늘 어떤 학습 내용이 나올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 뭐가 보이죠? 자원형이 보이죠? 곳곳에서 학생들이 자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번 주에 있었던 현장 학습에서 봤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반 학생들이 저번 주에 현장 학습을 결석 없이 다 갔다 왔었죠? 현재 자원형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꽃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잠깐 또 멈추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보이죠? 종자가 보이죠? 종자가 어떻습니까?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깁니까? 작죠? 매우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한번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 볼 때 오늘 학습할 내용이 어떤 것일 것 같나요? 민지 학생 손을 들었네요. 민지 학생, 오늘 어떠한 내용을 배울 것 같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배울 것 같다. 왜냐하면 영상이 축제 내용이라서 축제 내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듬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좀 좋은 생각 없습니까? 봄꽃에 대해서 배울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접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혜빈 학생 손을 들어주세요. 혜빈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종자일 것 같다. 왜냐하면 자원용도 나왔고 영상에 나오는 것도 작은 종자였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접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종자는 맞는데 약간 용어가 다릅니다. 먼지, 기상청에서 아주 작은 먼지를 뭐라고 하죠? 미세먼지라고 하죠. 아주 작은 종자도 그냥 작은 종자라고 하지 않고 미세종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 미세종자 파종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학습 목표를 같이 읽고 오늘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스크린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적혀있는 학습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에 본격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왔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세 종자 파종 종 과정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역 배양토 모래를 5대 203를 자, 다같이 혼합하여 4mm 자, 학습지만 보지 말고 다같이 4mm 체에 쳐서 파종 용토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종 용토를 만든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빨간색 동그라미 좀 줄여볼게요. 여러분들 코코아 마실 때 분말을 너무 많이 풀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뻑뻑하죠. 종자에게도 제대로 된 양분이나 토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 혼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율로 혼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여러분은 눈동자를 보니까 이 5대2 대 3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전 시간이 뭐였죠? 수학 시간이었죠?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다고 들었어요. 이 내용을 통해 보건데 어떠한 내용일 것 같습니까? 5대2 대 3 수진 학생 손을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수진 학생 얘기를 들어봅시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총 10개의 공간이 있을 때 5개의 공간은 부엽, 나머지 2개의 공간 배양토, 그리고 마지막 남은 3가지 공간은 모래로 채워서 혼합을 한다라는 얘기가 5대 2대 3이죠.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 책에 있는 내용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 책이 아니고 학습지군요, 여러분들. 학습지. 화종, 상자, 과학계, 망사를 깔고 그 위에 굵은 모래 5분의 1과 화종 용토 5분의 4를 넣고 고른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봤는데요. 망사를 왜 깔까요? 이 화분이 있는데 그냥 흙만 넣으면 안 되나? 왜 망사를 넣죠? 여러분들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손 위에 손가락을 한번 다 모아보세요. 위에다가 모래를 부으면 어떻게? 모래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빠지지 말라고, 모래 빠지지 말라고 망사를 깔아주는 거고요. 굵은 모래는 왜 넣을까요? 굵은 모래는 손가락을 여러분들이 펴보면 돼요. 펴봤을 때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잘 빠지죠? 물이 잘 빠지라고 굵은 모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망사와 굵은 모래를 까므로써 물은 잘 빠지지만 모래는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물이 자랄 화종용토 위에서 만들었던 것을 깔아주고요. 마지막으로 고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토지 위에 종자가 울퉁불퉁하게 있거나 경사진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종자들은 햇빛이나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고르게 평평하게 올라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자, 다 같이 종자와 비슷한 한 크기의 모래를 1대 20으로 그리고 혼합하여 산파 자, 여러분들 이 혼합 역시나 중요하고요. 일정한 비율로 해줘야 되겠고, 산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파, 오늘 전 시간 내용 복습할 때 했던 거죠. 어떤 거죠? 다른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리가 깨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유리를 바닥에다가 내팽개치거나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이게 산산조각이 난 유리처럼 화종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포장 전면에 종자를 고르게 흙 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산파죠. 이렇게 산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물을 줘야 합니다. 저면 관수라고 하죠. 저면 관수 실시. 현재 우리가 종자의 파종 파트에 있지만 이 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관수 방법이었죠. 살수 관수나 또는 고랑 관수 같은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굳이 왜 저면 관수를 쓸까요? 자, 이해가 안 가나요? 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습니다. 1분 정도 줄게요. 시작. 자, 그만. 한번 얘기해 볼 학생 있습니까? 상근 학생. 상근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왜 저면 관수를 실시할까요? 종자가 작아서 그렇다고요? 작은 개의 저면 관수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종자가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관수로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 종자가 다 흐트러져서 제대로 된 파종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군요. 정말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굳이 저면 관수를 해주는 것은 여기에다가 그냥 물을 부으면 종자가 너무 미세해서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지에 가지고 있는 네 번째 그림에도 저면 관수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환율이 덮어 습기를 유지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환율이로 덮어 습기 유지. 맨 밑에 거 안 보이는 학생들 있나요? 잘 보여요? 자, 환율을 덮어 습기를 유지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교실 안에 가습기가 있죠? 가습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다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깥 겨울 날씨, 바깥의 겨울 날씨 여러분들의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이것은 창문이 습기를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판유리가 창문의 역할을 대신해서 종자의 습기를 유지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잘 가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세종자 파종 과정의 세부적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질문이 있거나 좀 다시 설명해줬으면 좋겠는 부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군요. 그럼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한 작업은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의 탐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탐색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해 볼 건데요. 모두원들끼리 여러분들이 찾은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3이라고 적혀있는 활동지에다가 적어본 활동을 해볼 겁니다. 5분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선순위 정할 때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죠. 여러분들 기준에 의해서 자, A조 뭐가 좀 잘 안되나요? 기준 잡는 게 어려워요? 자, 2조도 지금 기준 잡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주목합시다. 여러분들 주목. 여러분들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를 약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네요. 기준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기준, 뭔가 자신만의 기준을 잡은 쪽 있습니까? 현주 학생 손을 들었는데 현주 학생은 지금 기준을 오류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류 가능성. 오류 가능성?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현주 학생이 이 5대 2대 3 이나 또는 1대 20처럼 혼합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이러한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했네요. 다른 학생들도 이 기준이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럼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린 학생. 예린 학생이 지금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것이 고르다를 잡았다고 하네요. 왜 고르다를 잡았나요? 산파도 고르게 파종하는 것이고 고르는 작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았다. 좋습니다. 정말 두 학생들이 잘해줬고요. 여러분들 지금 기준을 잡기 어려워하는 조들은 기준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논리에 근거해서 설정하면 그것이 적합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잡는 방법이 좀 이해가 갔나요? 그럼 계속해서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1분 정도 남았고요. 자, 그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우선이라고 설정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볼 때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활동지에다가 적어보면 되고요. 시간 10분 주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 C조 학생들은 계획이 정말 좋은데 수평계를 이용하고 있군요. 수평계가 지금 재료에 나타나 있나요? 없죠? 수평계는 오늘 재료에 없기 때문에 재료에 있는 걸 가지고 세워야 합리적인 계획이 되겠죠. 자, 계획을 다시 잡을래요? 좋습니다. 계속해보고요. 여러분들 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활동지에 오늘 어떠한 재료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들 책상 앞에 지금 5인 1계절 앉아있는데 각 책상 앞에 재료들이 있죠. 이 재료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시간 1분 정도 남았고요. 자, 그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까지 다 세워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직접 실습을 해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습까지 다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평가겠죠. 평가. 여러분들 활동지에 있는 도표에 보면 맨 오른쪽 칸에 뭐라고 적혀있죠? 숫자.
모 지금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군요. 목표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그 위에다가 모든 종이를 얹었을 때 각 칸에 종자 수가 5개 이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면 몇 개가 나왔는지를 적어보는 평가를 할 거고요. 평가 결과는 오늘 발표자들이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발표자 이번에 몇 번이죠? 각 조에서 4번째 위치에 앉은 학생들이죠. 매주 돌아가면서 하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열심히 한번 발표 준비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총 5명의 모둠원 중에서 오늘 가장 열심히 한 학생들을 한 명씩 뽑아주길 바랍니다. 이해했나요? 시간 5분 줄게요. 자, 시작! 여러분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다 됐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각 조에서 제일 잘한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자, 일어납니다. 다 같이 칭찬 한번 해줍시다. 정말 열심히 다들 해준 학생들이 많네요. 다음번에 또 다른 학생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발표 선생님이 그냥 정해주면 재미없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치 게임을 원해서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뭘 하고 싶나요? 가위바위보? 그럼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누가 먼저 이겼나요? B조 학생. B조 학생은 먼저 발표합니다. B조 학생 발표자 발표해주세요. 자, B조 학생들이 발표를 했는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몇 개 적기 전에 판서를 좀 지울게요. 판서 혹시 더 볼 학생들 있나요? 없어요? 자, B조. B조는 지금 1에서 5칸에 종자수가 0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자수가 0이다. 혹시 B조의 결과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 있나요? 효린 학생. 효린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B조에게 그럼 6칸에서 10칸까지는 멀쩡한가? 5개 이상인가를 물어보는군요. B조 학생들 어떤가요? 6칸에서 10칸까지는 종자가 다 5개 이상이었어요. 좋습니다. 더 질문 있나요? 없군요. 그러면 이번에 아까 A조가 가위바위보를 2번째로 이겼었죠. 몇 번째로 하고 싶나요? A조 학생들. 다음으로 바로 하고 싶어요? 그럼 A조 학생들 발표를 시작합니다. 자, A조 학생들이 지금 1에서 10칸이고 고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선생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에서 10칸 모두 5개 이상씩 종자가 있었나요? 종자가 5개 이상씩 있었어요?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A조까지 발표가 끝났고요. 다음 조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조까지 발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B조 1에서 5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획은 정말 잘 짜는 걸 선생님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다 시행을 했는지 묻고 싶네요. B조 학생.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지만 전부 다 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이 고르는 화종 용토를 부은 후에 표면 고르기를 깜빡했다고요? 그렇군요. 그러한 실수가 있었군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A조 1에서 10칸이 고르다고 얘기를 했군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조 거 사진을 찍어서 자, 스크린 내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잘 보이죠? 정말 잘했습니다. A조한테는 전체적으로 한번 칭찬해 줍시다. 자, 그럼 다음 조 걸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조 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활동은 종료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활동지는 모든별 포트폴리오 파일에 지금 넣기를 바랍니다. 다 넣었나요? 집단 재편성 일주일 전에 선생님이 한번 모두 걷어서 평가를 할 테니까 수시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두 확인하고 문제를 피하기 위한 해결 방안도 탐색해보고 이를 실행도 해서 평가까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보고 약간의 질문들을 통해서 형성평가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